이번에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숙명여대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은 어제가 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뭐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되면 석사 학위 취소. 네. 그러면 박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 권력의 눈치를 엄청 본 거죠. 사실 숙명여대도 총장이 선거 나오면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쟁점화를 시켰어요. 예. 네. 근데 탄핵 전에는 안 하다가 이 계엄 전에 안 하다가 갑자기 급격히 지금 시간이 돼서 근데 이제 지금 대학들이 어떠냐면은요 등록금을 이제 옛날만큼 많이 못 올려서 교육부 지원금이 좀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권이 나쁜 거지. 이런 걸로 압박을 하니까 국민대도 굴복하고 숙명여대도 눈치 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었구나. 그럼 네. 교육부에서 그냥 안 줘보려 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니 거야. 근데 우리 김건희 박사님 학위만 취소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명태균 특검법 발의했죠. 네. 그리고 창원지검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사 왜 안 하냐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그 수면 아래 내려와 있잖아요. 물론 지금 뭐 계엄과 관련된 뭐 배우 얘기는 좀 했습니다만은 수사 사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명태균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김건희 특검법 중에 그 많은 혐의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이제 명태균 특검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다시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명태균 특검법은 뭐 국민의힘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 뭐 김문수, 한동훈, 유승민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명태균 특검법 아주 그 일타 쌍피 같은 거예요. 명분도 없고 당내에서 입지도 없고 왜냐면 이제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김건희 씨도 지금 뭐 확인하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본인이 그동안에 대한민국 안에서 검찰을 악용해서 법 위에 살았던 그 대가를 아마 처절하게 이제 치러야 될 것이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조기 대선 전에 통과될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특검법은 그 전에 통과되죠. 전 될 걸로 봅니다. 최상목이 거부권 쓰고 거부해도 저는 통과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의결 할 때 네. 그때도 198표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고안에서 명태균만 쏙 뺐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요거는 좀 국면이 달라져서 저는 이제 차기 보수의 주도권을 놓고 명태균과 연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는 찬성표를 던질 만한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처리 일정이 좀 오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묘하죠.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어쨌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14일이죠. 14일 그렇죠. 안에 네. 이제 이거를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 그러면은 이게 이번 달 아마 말쯤 될 거예요. 14일이면은요 3월 중순인데요. 딱 윤석열 3월 초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비슷한 즈음이든지 탄핵되고 얼마 직후예요. 그러면은 경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럼 얘기했듯이 이게 입장이 다 달라서 사실은 김문수가 그때도 대세면은요 친윤들의 일부는 이제 김문수로 갈아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그 네. 김문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어차피 이거는 이제 무기명이잖아요. 비밀 투표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다음에 통과되면은 친한계가 그랬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손가락 대놨을 때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씌우는 뒤집어 씌우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몰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근데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어제 근데 권영세랑 권성동이랑 48명이 오세훈 무슨 토론에 같이 참석했잖아요. 맞아 계엄 관련된 토론에 나왔죠. 지방분권 얘기하던데. 이거는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세훈 쪽이야를 좀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유력한 후보죠. 그동안 서울시장 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보다는 본인의 차기 대권의 준비를 오래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세력도 많고 사실상 유승민 전 대표 쪽 세력을 많이 흡수를 했어요. 당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저는 꽤 입지가 좋다고 봅니다만은 문제는 이 명태균 이슈잖아요. 지금 명태균은 지금 구치소에서 이를 박박박박 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으로 막 계속 입장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다시 보석으로 나온 것 같아. 느낌적으로는 옛날 명태균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껍질을 벗기겠다라고 그렇죠. 막 얘기를 하고 오늘도 또 입장을 내면서 이거 나 못 넘어간다. 당신들이 나를 쓰고 버렸다라는 약간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명태균이 적극 협조를 하고 또 통과가 되면 오세훈 시장도 글쎄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그 입장을 낸 SS 내용을 보면은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 새치어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그렇게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성동 대표나 이쪽에서 이제 보수를 다 죽이려는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어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도대체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특검도 들고 나오지 않느냐?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오세훈은 얘기를 했고 네. 홍준표는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 조작범이 제멋대로 짓거리는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 나는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네. 해봐라. 어. 그뭐 배째라네 배째라고. 이준석은 우리는 야 6당이 공동 발의했다. 명태균 특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다 수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치된 목소리로 다 네. 일치된 목소리로 수사를 하라고 해요. 수사를 하면 됩니다. 왜 안 그러니까. 돼요? 이 웃긴 거예요. 민주당도 찬성하고 모두 다 찬성하는데 왜 안 돼요? 권성동은 반대하고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진짜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신인구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본인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를 하면은 너 있는 거네. 명태균 게이트 아니, 걸린 거 그러니까, 아니야? 네. 이렇게 프레임이 하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찬성하겠다라고 이제 가는 수밖에 없는. 아니 그래서 저도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게 물론 조기 대선이 열리면 사실 이제 대선 흐름으로 가니까 대선 주자들을 소환해서 수사하고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증거가 나오면 소환은 안 하더라도 뭐가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 말로. 네. 그러면 그 후보는 아마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부분은 아주 그 국민의힘 안에서 흥미로운 이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밌는 게 명태균 씨 배우자가 지금 페이스북 요즘에 계속 올리거든요. 네. 4일 전에는 홍준표 이 정도면 노망 수준이다. 뭐 이런 글도 올렸는데 어제 올린 글은 네. 좀 웃고 시작할게요 라면서 홍 시장님 추종자들이 나중에 받을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걱정된다면서 홍카콜라는 누가 지워줬지? 그것도 기억 안 나지? 이렇게 진짜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 명태균 씨 생일날에도 12시 땡 하자마자 생일 축하 문자 제일 먼저 보내서 우리도 놀랬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올리셨네. 이거 너무 흥미진진한 거 흥미진진해. 근데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 이미지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니 근데 전 이 굉장히, 부분이 네. 수사가 들어가서 저는 발본색원 해야 된다 보는 게 정치가 제대로 정상화되는 저는 첫 시작이라고 보고 사실은 저는 제일 놀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시작이 어딥니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그거 인정할 수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서울시장 선거 때가 오세훈, 김종인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에 이준석 의원이 사실 그때 실무자 책임자였겠죠. 거기서 시작돼서 키운 뭐 괴물 같은 이런 악성 정치가 이준석 의원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전 지금도 왜 언론에서 이거 문제지가 안 하는지 모르겠는 게 당에서 재보궐 공천을 하는데 당 대표가 내부의 정보를 흘려줘도 됩니까? 돼요 그게 안 솔직히? 되죠. 아니 기업에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 은밀한 거 너무 중요한 거 기업의 명운을 건 역할을 하는데 네. 대표이사가 외부의 그 이해 당사자한테 정보를 주냐고요. 안 되지. 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도 지금 명태균 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들 이게 파편화돼 있어요. 저는 이번에 명태균 씨도 이건 제가 비판하는 게 왜 홍준표 오세훈만 합니까? 김종인 이준석까지 싹 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명태균은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한테는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기대를 거나 봐요. 그럼 뭡니까? 왜 상 치렀어요? 정치적 상을 치렀잖아요 그때. 아버지 정치적으로 사망하셨다고. 그 왜 했어요 그거를? 맞아. 저는 말다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김종인 그러면 이준석까지 다 해서 싹 다 밝히자 이렇게 나오면 제가 진정성을 믿는데 지금도 어떻게 한번 자기 살아보려고 홍준표 오세훈 좌표를 딱 찍는 그렇지. 거예요. 이거 나 좀 불순해 보여. 이준석 이거 급한 거 올린 자기가 올렸잖아. 자기가 실물 사건. 올렸잖아. 그리고 저는 그래요. 만약에 그쪽 이준석 의원이나 김종인 위원장 측도 네. 뭘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저는 2021년도 재보궐 때부터 이건 싹 다 한번 뒤져봐야 된다. 그러려면 이거 수사가 이거는 메머드급으로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진짜 때는. 궁금한 게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제 남상권 변호사랑도 다른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답 안 할 거야. 왜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는 그래도 발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분 말로는 이준석 의원이라는 사이가 굉장히 예전부터 좋았죠. 그러니까 말고 사이가 아무 말이 좋거나 없어. 무슨 상관이야. 아무 말이 없어. 아니 사이가 좋으면은 더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 더 높은 거고 저는요
뭐 우리 혹시 정치 비상구에도 네.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오신다면 꼭 좀 물어봐 주십시오. 왜 물어봐야 되느냐? 안 나와요. 요즘 방송 너무 많이 나오고 말을 너무 잘해. 네. 근데 왜 그때 9월 6일부터는 탄핵 전까지는 4개월, 3개월을 왜 방송을 안 했는지를 꼭 좀 물어봐 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 왜냐면 기획이 왜 궁금해. 있었는지. 지금 네. 얘기 들을 때마다 말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왜 7불사 이후부터는 방송을 쉬었는지 난 너무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3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죠. 명태균 특검법이 어차피 최상목을 통해서 재의결돼서 돌아올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는 거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 있어. 마치 홍준표가 배째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고 결국은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가 최종돼서 네.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되는 거지. 지금 블러핑하고 지금 큰 소리 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당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신규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수사를 원하잖아요. 협조하면 돼. 수사 협조하면 이준석도 돼. 원하고 천하람도 원하고 저도 원해요, 저도. 홍준표도 다 원하고 원해, 지금 다 신인규도 원하고 다 원하잖아 지금. 아니 안 원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정의를 구현하는데 누가 안 원합니까? 혹시 재표결 때 장난칠 가능성은 없어요? 재표결 무기명이니까. 이제 그거 무기명이니까. 네. 무기명이니까 그건 진짜 알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장난은 뭐 개혁신당도 장난칠 수 있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문숙에도 또 장난쳐서 한동훈한테 뭐 치울 수도 그렇지.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 그건 알 수 알 수가 없는데 없다. 결국에는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 통과값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통과되고 얘기하자 이거죠. 네. 신익 대표가 막판에 너무 신나가지고 끝낼 수가 없어. 연장 방송 됩니다. 이게 코인 노래방도 갔을 때 마지막 노래 부를 때 연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좀 물어보면은 이준석 대표 문제가 사실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의혹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좋은 댓글 소개 안 해주세요? 좀 이따 바로 읽어드립니다. 그 개혁신당 그 지도부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제 점입 가병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오늘 허은하 대표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까지 같이 고발을 해서 아마 검찰은 수사에 착수 안 하긴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근데 허은하 대표가 그동안엔 당권투쟁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 거니까 물론 무고가 나오긴 어렵다고 좀 봅니다만은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밝혀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부 고발, 내부 제보로서 이게 시작이 된 거니까 이건 아마 양보 없는 싸움이 될 것 같고. 요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 정책연구비 9천만 원, 그 제가 이준석 의원이 다른 방송 나와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그거는 14명의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 선관위 제출했기 때문에 돈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맞는 거예요? 내용들을 예. 그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보조금 사기 사건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형식적 외관을 다 갖추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보조금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형식도 안 맞춰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형식이 안 맞으면 사기가 안 이루어지지. 당연히 안 나오지, 돈이. 아니, 서류를 좀 그럴싸한 걸 갖고 가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췄다라는 건 이건 수사의 핵심이 아니고 내용이 맞느냐. 그러니까 내용이. 선정 과정과 내용이 요 가격으로 줄 수 있는 게 맞느냐. 요걸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외관은 갖췄는데 사실상 돈을 빼먹기 위한 의도로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범죄가 되고 배임의 고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횡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가 돈에 대한 횡령이니까 상당히 좀 중하게 보조금 관리법에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범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범죄 혐의가 짙어 보여요. 왜냐하면 뭐 박성민 평론가라는 분 개혁연구원에서 5,500만 원을 절차 없이 그냥 일단 쏴서 준 게 하나가 드러나는데 이준석 의원은 해명하는 거 보니까 뭐 사후 보고 받으면 되고 뭐 되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당원에 보시면 긴급할 때만 사후 보고하게 돼 있어요. 원래 최고위에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보고를 안 하고 긴급하다고 뭐 우기면 긴급해지는 겁니까? 윤석열이에요? 계엄을 그냥 하면 계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절차를 어기고 뭔가 은밀하게 했다라는 것은 의도성이 좀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뭐 나와서 어떤 평론했고 이걸 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왜 절차를 투명하지 않게 뒤에서 하느냐. 허은하 대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숨겨서 했느냐? 이거 뭔가 범죄의 냄새가 나는데 저 여기까지인 거고 이제는 이제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선 열리기 전에 증거 수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다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건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하면 우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말도 맞출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좀 해서 증거 확보는 해놔야 될 것이다. 수사를 통해서.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수사는 불가피해졌어요. 뭐 시간 이제 넘었으니까 짧게 하면은
그 14명에서 뭐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된 거는 이종훈 평론가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 교수들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뭐 결국은 내용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검찰에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검찰에서 검찰에서 네. 별도예요. 또 하나는 박성민 대표 거는 이제 그 연구원에서 한 거고 그렇죠. 요거는 네. 두 개는 이제 다른 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박성민 대표 거는 어쨌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박성민 대표도 잘 알아서 그런데 이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뭔지 평론을 알 것 하면서 같아. 예. 이게 이제 그게 무슨 돈을 평론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겠죠. 예 컨설팅의 대가긴 대가겠지. 한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거는 그 허은하 대표 측한테 확인한 건 아닌데 네. 이준석 의원의 얘기를 따르면은 허은하 대표 측이 본인한테 건 소송이 한 20개가 된대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아마 그 변호사 허나 쪽의 변호사 네. 있잖아요. 가처분 소송한 네네네.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인 것 같은데 하여간 이미 소송전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있구나. 네. 이미 강 건넜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대선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시끄러울 것 같다. 저희- 저 망했다. 하나만 더 보태면 이준석 의원이 스스로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리더십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대선 주자면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받은 거에 10분의 1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대선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대선 나간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준비도 됐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하나 더 월 추가요. 1,100만 원씩 썼다는 거예요. 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아. 월 1,100만 원씩 해서 그게 1억 5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1억 5천이면 당규상 5천만 원 이상 용역을 할 때는 세개 업체에 입찰을 붙이게 당규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걸 다 어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사가 일감을 몰아줬는데 그 사람이 특수 이해관계자예요. 보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의원 되면서 사임한 회사를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다가 당해 계약을 몰아준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배임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거는 진짜 이게 좀 이상하다. 배임이다라고 제가 단정 짓진 않겠지만 배임의 혐의는 의심이 간다?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건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고 허은하 대표와 시민단체 측에서 들어갔으니 검찰의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자세히 했나요? 아 좋았어요.